요즘에 이집트 기후가 좀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예. 이제 비가 좀 와요. 제가 매년 가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랑 좀 확실히 달라요. 이제 들여다놔야겠네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피라미드나 뭐 신전이나 이런 그냥 야외 유적들도 사실 그러네요. 진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문제 생길 수 부식이 있겠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피라미드 얘기하기 전에 요 이집트 굿즈도 2개가 나왔는데 배지가 2개가 나왔어요. 네, 연구소 배지가 있어요. 요거는 연구소 그 엠블럼을 이제 배지로 만들었는데 요 엠블럼도 제가 만든 거긴 해요.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가 한글로 쓰여져 있고 이제 그 아래쪽에 고대 이집트어로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를 제가 써봤어요. 예, 요거를 이제 발음을 읽으면은 페르레흐 엔 케메트 엠 케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왼쪽부터 읽어볼 건데 저 왼쪽에 있는 글자는 네. 저 뚫린 게 저거는 이제 발음이 페르고요. 페르. 저거는 이제 집을 의미해요. 오, 근데 공간? 집인데 조금 네. 큰 저택 뭐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요 단어는 이제 네. 발음을 레흐고 레흐. 레흐. 그리고 뜻은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 오, 예, 저 지식. 멋있다. 네. 페르레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식의 전당. 지식의. 지식의 집, 연구소를 제가 이제 의역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페르 똑같은 네. 글자가 있죠. 저거는 일종의 결정 문자예요. 예, 앞에 쓰여져 있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발음은 강조? 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쓰여진 페르레흐가 뭔가 집이나 네네. 뭔가 그런 걸 이제 나타내는 그런 글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는 물결 모양 글자가 저항인데요, 있어요. 저항. 저 전기 아니에요? 예, 전기 저항인데. 요거는 뜻은 없고 발음은 N이 나요. N. N. 근데 여기서는 그 문법적으로 전치사예요. 전치사여서 영어로 치면은 이제 of나 about이나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over. 주시면 돼요. 다음에 오는 글자가 이거를 전체로 읽으면 케메트라고 읽고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게 이집트란 글자예요? 예,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집트를 케메트라고 불렀고 뭐 그 뜻은 검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이집트 나일 강변에 이제 그 흙들이 비옥한 토양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 땅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국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오는 저 부엉이는 역시 발음은 M이긴 한데 전치사예요. 전치사예요. 요거는 이제 인이나 뭐 안에. at 뭐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를 서. 의미할 때. 어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글자는 이제 영어로 이제 KRIA 이렇게 캐리아라고 코리아를 음차한 거예요. 코리아를 음차를 한 거고. 소리 나는 대로. 예. 땅이랑. 그래서 전체로 읽어보면은 페르레흐 엔 케메트 엠 케리아 한국에 있는 고대 이집트에 관한 지식의 전당 뭐 이런 뜻입니다. 너무 멋있다. 예, 지식의 그렇게- 전당에서 끝났다. 놀라운 건 뭐냐면은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이게 이 디테일을 다 잡았습니다. 예, 잘 표현이 됐어요. 되게 네. 깔끔해요, 실제로 예, 보면. 잘 표현이 됐어요. 네, 저희 진짜 네. 신경 그리고 많이 썼어요. 멋있어요. 이거 어디 꽂고 다니면 무슨 연구원 된 기분이에요. 거는요? 예, 그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엠블럼이 있죠. 피라미드. 네, 피라미드. 삼각형.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주황색 계열의 색깔을 썼어요. 일단은 주황색이 금을 표현한 건 맞아요. 그다음에 뭐 이집트의 어떤 그 사막의 모래 색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주황색 계열의 색깔을 썼었고요. 그리고 저 각도가 중요해요. 각도를 신경 썼어요. 제가 그냥 정삼각형이 아니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 대피라미드의 각도를 그쵸. 그대로 맞췄어요. 예. 그러니까 저 도면 뭔지 아시죠? 저희 네, 티셔츠에 티셔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어. 그거랑 이제 똑같이 맞춰가지고 음. 예, 만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배지가 있죠, 요거. 네. 네, 이거 너무 요거? 귀여워요. 그 설명 좀 네. 궁금했어요, 이거 많이. 예, 귀여워. 그 저희 그 이집트 스티커 만들었었잖아요. 스티커 있죠. 8명의 신들. 네. 그 중에 원래 이 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 캐릭터 제작할 때는 그 곽팔경 작가님께서 같이 해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메제드라고 하는 신이에요. 네. 이 메제드는 뒤에서 제가 실제 고대 이집트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신이에요. 엄청나게 널리 나타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메제드가 그려져 있는 사례가 한 10개가 채 안 돼요. 조금 네. 마이너한 신이. 마이너하죠. 예, 마이너하죠. 메제드를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빛을 쏜다.
그러니까 눈으로 빛을 쏴가지고 뭔가를 이제 그 태워버리는 약간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긴 거는 되게 되게 귀엽게 희한하게. 깜찍하게. 그러니까 이게 고대 이집트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뒤에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스티커로 예, 나왔죠. 요게 스티커로 나왔어 첫 번째 버전이에요. 빛을 쏴서 태워버린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했는데 그 각 작가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키링을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키링을 제가 달고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다음번에 뭐 만들 때는 요 메제드 두 번째 버전으로 한번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배지로 한번 요번에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 메제드 진짜 고대 이집트에서 그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렇게 그려져요. 아 진짜 예. 이렇게 예, 진짜 이렇게 생겼죠. 똑같이 생겼어요. 심지어 비율이 예. 미스테리어스한 비율이다. 진짜 곽팔강님이 이쁘게 잘 그려주셨군요. 어떤 면에서는 서구에서 유령을 그릴 때 침대보 뒤집어 쓴 것처럼 그리잖아요. 네. 그 제가 뭐 연구한 거 아니고 열심히 찾아본 거 아니지만 네. 어쩌면 원형이 저 메제드일 수도 있을 것 수도 같아요.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생긴 게 너무 똑같죠. 요것도 있어요. 여기서도 우측편에 있죠. 야 되게 크네. 영상은 크게 그려. 이렇게 대체로 뭘 뒤집어 쓰고 있고 눈만 보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더 특이하게 그려진 사례도 있어요. 진짜 특이하게. 쪽만 비율. 예. 진짜 매주대에게 사과해야겠다. 근데 이제 모르죠. 저거는 근데 덮개를 벗기면 오히려 비율이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비율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있어요. 왜? 겁내 롱다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 사례도 있어요. 아니 저걸. 재밌죠? 그냥 치마 기장만 짧아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눈이 저기 달렸는데. 예, 저거는 눈이 저 약간 그 호루스의 눈이에요. 와제트. 아, 예, 그래서 그 눈을 저 와제트의 눈으로 표현한 이제 그 사례입니다. 이렇게 대체로 메제드는 그 사자에서에서 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사자에서. 신으셨지만 뭐의 신인 거예요, 매저드가? 몰라요, 잘. 아무것도 알려줄 게 그러니까 없어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설명 자체로는 한 중왕국 시대 때부터 나오는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는 제 3중간기 때부터예요. 21왕조나 22왕조 그러니까 대략 한 기원전 10세기 이후부터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근데 이제 일본에서 요 메제드를 캐릭터화 시키면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요게 일본 사례들인데 일본에서 아 진짜다. 예, 캐릭터한 사례들이에요. 우와. 다 되게 유명한 회사들에서 만든 캐릭터들이 일본에서 일본 수지테레비라고 써있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본진도 빼겠습니다. 네. 그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가 봤던 거랑 달라요. 네. 네. 그 화살표가 이제 옮겨갔어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앙국으로 진입했어요 진짜로. 맞아요. 그 공항국으로는 살짝 가끔씩 돌아가긴 하겠지만 뭐 완전히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갈 수는 없어요. 고왕국이 워낙에 피라미드 쪽에 있어서. 오늘도 돌아갈 거예요. 네, 이미 오늘도 돌아갈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 봤었던 건데 봤었죠. 중앙국의 탄생, 공항국이 이제 점차적으로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 해체되면서 네. 지방 호족들이 그 권력이 세지고 그러다가 자기들도 파라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북쪽의 왕조들과 남쪽의 상이집트의 왕조들이 이게 갈등 시기를 이제 겪다가 남쪽의 11왕조가 북쪽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이집트의 재통일이 이제 벌어졌다. 그리고 그 시기는 대략 기원전 2055년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북쪽과 남쪽, 그 하이집트와 상이집트가 이제 분열돼가지고 갈등을 겪었었다. 문화적인,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중심지는 다 북쪽이에요. 멤피스예요, 무조건. 멤피스가 무조건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아, 네. 근데 중앙국이 탄생하면서부터 중앙국 자체가 남쪽에서부터 이제 북쪽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테베가 중심이 돼서 북쪽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점점 이때부터 남쪽 테베 지방도 상이집트도 점점 이제 중심이 되어가요. 네. 그러니까 중왕국 시대 동안에 이제 점점 영향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나중에 신왕국 시대가 되면은 이제 문화적, 종교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남쪽이 더 이제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것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네. 요렇게 이제 멘투호테프 2세 시대 때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멘투호테프 2세는 11왕조의 파라오인데 이 11왕조의 경우에는 멘투호테프 이전 시대에는 이집트 남쪽 상이집트만 통치하던 왕조였었고 멘투호테프 2세부터는 전체 이집트를 이제 통치하게 됐다. 그렇지만 그냥 11왕조로 연속해서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아, 드렸었어요. 나중에 신왕국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이거랑 비슷한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는 같은 왕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전에는 17왕조, 통일 이후에는 18왕조 이렇게 왕조를 구분을 해요. 왜 그러느냐? 몰라요. 그냥 딱
특별한 구분이 있었던 건 예,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애초로. 예,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외워 이렇게. 근데 이제 요 11왕조가 이제 이집트를 통일하고 나서 이 11왕조의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를 무덤으로 쓰진 않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남쪽에서 원래 만들던 무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보여주셨죠? 화면 보여주시면은 여기 데이르 엘 네. 바흐리 룩소르 서안이에요. 서안.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서쪽에다가 주로 무덤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네. 피라미드 다 서쪽에 있고 근데 여기서 저 큰 건물은 아니고 저쪽 그 네, 안쪽에 네, 있는 왼쪽에. 건물 이게 멘토테프 2세의 그 장례신전 겸 무덤이에요. 네. 그래서 저 신전이 있고 그 아래쪽에 무덤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세종문화회관 스타일. 요게 이제 복원도 원래 이렇게 생긴 신전이었을 것이고 요거 이제 테라스형 신전이라고 합니다. 테라스형. 뿌듯하네요. 세종문화회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계속 다들 외우고 다들 계시죠. 외우고 계셔서 아마 오늘 보여드릴 텐데 12왕조 시대 때 피라미드를 지을 때 그 앞에 그 장례신전을 만들거든요. 네. 장례신전이 세종문화회관형 신전의 형태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건 계속해서 그 영향을 주는 건축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아마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사진이에요. 처음 보는 사진. 예, 이 사람은 누굴까요? 멘토테프 3세. 라고 써 있습니다. 선수라고 썼는데 잘못 쓴 거죠. 네? 멘토테프 2세죠. 네, 제가 잘못 쓴 알 거죠. 수 있. 당당히 말해버렸다. 당당히 말할 줄 알고 이런 함정을 파놨다니. 설마 오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하네요. 아, 네, 저도 지금 알았어요. 2세. 요거는 채색 부조죠. 양각으로 만드는 채색 부조고 네. 사실 엄청나게 막 디테일하고 예쁘고 막 정교하게 만들어진 양각 부조는 아니에요. 그 아까 보셨던 멘토테프 2세의 신전에서 이제 발견된 거기 설치되어 있었던 채색 부조인데 뭐 이 당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예술적인 수준이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채색은 어쨌든 되게 잘 남겨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신전들은 사실 부조들은 다 채색이 돼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색이 바래가지고 그냥 흑 색깔로 돌 색깔로만 보이는 것이지 원래는 다 채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중왕국 시대 거지만 고왕국 시대의 신전이나 어떤 그 무덤 속에서도 그건 이제 훨씬 오래됐죠. 4,000년, 4,500년 된 곳에서도 채색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신왕국 시대 것들은 더 많고 그다음에 더 구후대인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것들은 진짜 잘 남겨진 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건조하다 보니까 네. 비 맞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잘 때문에 남겨지는 씻겨내라. 거죠. 물론 이제 햇빛을 받으면 색이 바래서 없어지지만 약간 실내처럼 되어 있는 공간에서 확인되는 것들은 신왕국 시대 무덤 가면은 정말 잘 남겨져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년 걸려요? 내년. 뭐 해보죠 한번. 예. 예. 자, 거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래서 사람이 지금 모자를 쓰고 있죠. 흰색 모자. 네. 파라오 왕관이에요. 상이집트인가? 맞아요. 상이집트. 아. 상이집트의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볼링핀처럼 생겼어요. 하얀색이고 반면에 사이집트의 그 왕관은 빨간색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저 이마에는 코브라가 달려있죠. 네. 저것도 역시 파라오의 상징이고 동시에 가짜 턱수염. 아, 저게 가짜 턱수염이구나. 턱수염이야. 항상 궁금했었어. 이제- 억수로. 나는 턱을 뚫어서 박았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아, 왜냐면 아프리카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예, 목걸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거나. 예. 난 그런 게 여기서 나온 건가 막 근데 저거는 사실 저 가짜 턱수염의 실물 누물이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몇몇 근거들을 토대로 아마도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처럼 귀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달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석상에서 저 가짜 턱수염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떤 사례들은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끈처럼 걸어 있는 그거까지 표현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귀에다 고정도 시켰을 것으로 그게- 생각이 됩니다. 그 건조한 기후 덕분에 보존된 유물들이 좀 많이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집트가 동시대에 있었던 다른 문명권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뭔가 많이 남겨져 있어요. 이집트 문명이 그만큼 먹고 살기 좋았기 때문이고 먹고 살기 좋으면 사람들이 딴짓을 많이 하죠. 아, 딴짓을 많이 하면은 뭔가를 남겨요, 많이. 그렇죠. 기록도 남기고 뭐 건물도 이상하게 막 커다랗게 만들고 석상 만들고 풍요로 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물건이나 기록의 숫자가 많았었고 네. 두 번째는 그 문명의 자연적인 조건이랑 연관이 있는데 무엇인가 기록을 남길 때 돌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글자도 새기고 또 이제 석상도 만들고 돌로 무덤 만들고 근데 돌 자체는 내구성이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잘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조건 때문에 비가 일단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뭔가 괜히 뭔가 많이 남겨져 있고 더불어서 이집트는 문헌 기록 자체도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 대상들에 대해서 생각했었던 것들 갖고 있었던 의지 같은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사례들이 많죠. 예, 그래서 그건 주제가 무엇이 되었건 어쨌거나 이집트로서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또 하나는 저 사람의 지금 좌측 상단에 보면 타원형 틀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래쪽이 묶여져 있어요. 네. 저걸 이제 카르투시라고 하는데 얘기했었던 적 있을 거예요. 저걸 자체를. 카르투시라고 한다. 아, 네. 저거는 파라오의 이름을 쓰는 일종의 형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 아, 근데 파라오의 이름 가운데서 출생명과 즉위명만 주로 카르투시 안에다가 써요. 명찰이군요. 그렇죠. 일종의 명찰에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 안에 멘투호테프라고 쓰여져 있어요. 멘투호테프. 멘투호테프라는 이름의 뜻은 멘투라는 신이 있는데 태양신의 한 속성이에요. 태양 광선의 신이고, 그러니까 광선이 그냥 빛이 아니라 살결을 태우는 그런 강력한 광선과 관련 있는 태양신이고, 동시에 이제 그런 속성 때문에 전쟁의 신으로도 여겨져요. 전쟁의 신. 예. 그리고 근데 원래 이 멘투는 이 룩소르 지역의 그냥 지역신이었는데 네. 그 멘투신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래서 멘투신의 이름을 실제로 자기들의 이름에까지 사용하던 가문에 의해서 이집트가 통일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멘투신이 이집트 전체에서 중요한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 신이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는 그 신을 섬기는 집단이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멘투호테프는 멘투신께서 만족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11왕조는 멘투신이랑 관련이 있는 가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멘투호테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요것도 역시 이제 멘투호테프 2세인데 요게 이제 하이집트의 왕관이죠.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요 네. 돌출대 부분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렇지만 원래 저 관이 빨간색으로 이제 지금도 빨간색이 조금 남겨져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턱이 있나요? 예, 가짜 턱 수염이 있죠. 이제 지금 훼손되어 있지만, 아. 예, 그러고 요거는 지금 오시리스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멘투호테프 그러네요. 2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요건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례 신전 겸 무덤에서 출처된 유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11왕조가 통일되고 나서 왕조가 70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왕조가 바뀌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왕조가 바뀌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안 바뀐지는 나왔구나. 어떻게 알아요? 이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네. 후대 역사가들이 멘투호테프 2세 그쪽 가게는 11왕조라고 쓰고 그다음에 아멘에메트 1세 때부터는 12왕조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구나. 그리고 아멘에메트 1세는 11왕조와 혈연 관계는 없어요. 근데 11왕조 말엽에 멘투호테프 4세 이런 시대 때 아멘에메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총리급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추정컨대 네, 총리가 쿠데타였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권력자가 왕위를 계승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구체적인 거는 지금까지는 잘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11왕조에서 12왕조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또 뭐가 바뀌냐? 아까는 파라오 이름들의 이제 멘투가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이 파라오의 이름은 아멘엠헤트예요. 아멘엠헤트. 아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죠. 네, 아멘을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왜냐하면 아멘은 신왕국 시대 때는 진짜 그냥 최고신이에요. 맞아요. 완전 최고신이기 때문에 그 아멘이 이때부터 뜨는 거예요. 12왕조 때부터. 그렇죠. 투탕카멘도 거기에 아멘이. 이게 맞아요. 투탕카멘도 그 투트 앙크 아멘이 아멘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집트 신왕국 18왕조 때 많은 파라오들이 사용했었던 이름인 아멘호테프, 아멘신께서 만족해 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멘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멘투랑 마찬가지로 원래는 여기 지역신이에요. 구왕국 시대 때 아멘은 진짜 그냥 전방에 아주 그냥 지방신. 듣보잡 같은 신인데 중요한 신은 아니었는데 이 아멘을 중요하게 여기던 가문이 아마 이 12왕조가 그런 가문이겠죠. 가문이 권력을 잡으니까 드디어 승진했네. 이제 전국구신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아멘에메트 1세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예, 아멘에메트 1세예요. 요 사람이 이제 12왕조의 첫 번째 파라오죠.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 이제 아멘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에다가 넣은 파라오이기도 하고, 요 석상은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 정원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왜 안 여전히 이집트는 비가 안 와서 밖에 내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분들이 이집트에 가시면은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얘네들은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출토되는 문화재의 양이 많지 않고 그 문화권의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랑 관련이 있어요. 뭐 한반도가 뭐 이집트보다 당연히 덜 풍요로웠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같은 경우는 출토되는 유물들이 재료가 그 내구성이 좋은 재료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흙이든지. 네, 뭐 나무든지 토끼든지. 이러면 이제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집트는 석재 유물들이 많이 있고 또 이집트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관리를 이집트 관계 당국이 안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자신들의 역량 최대로 해요. 뭐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이제 물론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지만 그 정도 되는 정부 기관이 이집트에서는 부예요. 부 장관이 수장으로. 그다음에 그 장관은 부총리급이에요. 가장 권한이 강력한 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냐면 사실 그걸로 이집트의 경제적 활동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에 이집트 기후가 좀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예. 이제 비가 좀 와요. 제가 매년 가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랑 좀 확실히 달라요. 이제 들여다놔야겠네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피라미드나 뭐 신전이나 이런 그냥 야외 유적들도 사실 그러네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문제 생길 수 소식이 있겠죠. 생기죠. 어쩔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멘 신인데 그 가장 앞에 네. 앉아 있는 저 사람이 아멘 신이에요. 예, 아멘 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왕국 시대의 최고 신이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조는 신왕국 시대의 신전 부조예요. 룩소르 서안에 가면 이는 람세스 3세의 메디넷 하부 장례 신전에 있는 부조이고 아멘 신이 뭐 그냥 압도적인 최고 신이죠. 그러니까 아멘 신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요. 아멘 신의 모습의 특성 중에 하나는 머리에 저렇게 타조 큰 꼬리깃털 두 개로 꼬리깃털이구나. 장식한 관을 쓰고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다그레님께서 이것도 채색이 되어 있었겠구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채색이 되어 있었죠. 자세히 보시면은 부분 흔적들이 보여요. 부분. 그리고 람세스 3세 신전에 가시면 채색의 흔적을 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어디서 보실 수 있냐? 그 햇빛이 좀 덜 가는 데인데 네. 이렇게 신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천장은 잘 없거든요. 지금 현장은 많이 망가졌는데 약간 이제 천장이 있는 부분 가면은 채색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앉아 있는 저 아멘 뒤에 서 있는 저 여신은 네. 이제 무트라고 하는 여신이고 예, 아멘의 부인이에요. 부인이구나. 예, 부인이고. 사모님이구나. 뒤에 이제 서 있는 문나이트 맞아요. 예, 콘수예요, 콘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지만 뭐 종종 이제 매의 머리로도 네. 표현되고 머리에는 달 달고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머리 한쪽을 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부부의 이제 아들, 어린 젊은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문나이트 얘기할 때 말씀드렸을 텐데 네. 저 컨수라는 신은 그 원래는 이제 역시 이 지역의 신 중에 하나인데 더 마이너한 신이었어요. 더. 근데 진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멘 신앙이 뜨니까 이제 뭐 신들의 계보를 정리하다가 이제 아멘 신의 아들로 이제 껴줬고 근데 아멘 신의 아들로 껴줬는데 뭔가 너무 별볼 일 없어요. 콘수는 원래 뭐 나그네들의 신이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신의 아들인데 이렇게 별볼 일 없지? 이래서 이제 달 신의 역할을 껴다가 콘수한테도 준 거죠. 그러니까 달 신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 달 모양 다고 있는 신들도 예, 많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저기 성재인님께서 예전에 아몬이라고 표기하던 신이 아멘인가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예전이라고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멘이라고도 쓰고 아몬이라고도 쓰고 아문이라고도 써요. 뭐 이맨이라고도 써도 되고 뭐 이몬, 이문 다 됩니다. 초성만 맞네. 원래는 이제 IMN으로 보통 표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모음을 좀 자의적으로 넣어가지고 읽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멘이라는 표기를 제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요게 이제 아멘에메트 1세의 첫 번째 무덤이 있는 지역이에요. 1920년 사진이고요. 아멘에메트라고는 이름 뜻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아멘. M 헤트예요. M 기억나세요? 아까 전치사 어디에? 어디에. 예, 어디에. 그러니까 전치사 in이에요. in. 네. 그다음에 헤트는 프론트예요. 앞에 앞에 아멘. 그러니까 아멘 is in the front예요. 내 앞에 있는 아멘 아멘 신이시여. 신께서 앞에 계신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든든하다, 이름이. 이름이다. 이렇게 든든한 이름이죠. 예,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에메트가. 아무튼 그래서 아멘에메트가 뭐 어떤 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11왕조의 왕위를 계승받아서 파라오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룩소르 지역 테베에서 왕위에 올랐겠죠. 네. 왜냐면 여기가 수도였으니까 11왕조 때까지.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자기 무덤들 만들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룩소르 지역에서 확인된 아멘에메트 1세의 무덤은 첫 번째라고 썼지만 완성되지도 않았고 사용되지도 않았고 이제 버려지죠 그냥. 그 이유가 뭐냐? 아멘에메트 1세는 수도로 옮겨요. 그럼 저기다 짓다가 수도로 옮겨서 다시 짓는 건가요? 이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뭐 수도로 옮길 계획이 없었으니까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뭐 정확한 이유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수도를 옮겨요. 어떻게 옮기냐? 룩소르에서 저기 북쪽으로 옮깁니다. 이티타위. 이티는 쟁취하다, 통치하다 뭐 이런 뜻이고 타위가 두 개의 개. 땅. 그러니까 이티타위는 두 땅을 통치하다, 두 땅을 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실제로 통일이 되어 있었다라는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아. 도시명을 그렇게 잡은 거고 애초에 이집트가 처음 통일이 될 때 경제 3100년경에 나르메르나 메네스가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 통일을 했을 때에도 나르메르는 상이집트 출신이거든요. 정복을 해서 통일을 하고 나서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의 중간 지점에다가 수도를 만들어요. 그게 멤피스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메네메트 1세도 약간 그거를 재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아마 이 테베 지역 사람들은 이집트를 정복해서 여기가 수도가 됐지만 11왕조가 통일했지만 아마 북쪽 멤피스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뭔가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아. 문화적으로 우월한 지역이니까. 네. 그리고 뭐 고왕국 시대 동안에 멤피스가 다 통치했어요. 거의 1000년 정도 멤피스가 이제 중심지였고 그쵸, 그쵸. 테베는 지방이었으니까. 그게 뭐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제 우월해서 군사적으로 우월해 통일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약간 촌놈 같아. 그거를 극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아메네메트 1세를 시작으로 이 12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무엇인가 고왕국을 재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은 고왕국은 이 당시 이미 500년 이상 지속이 되었었고 네. 막 피라미드 엄청나게 큰 거 짓고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레전드 어떤 전설의 시대인 거예요. 이상적인 과거로 이제 여겨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자신들이 재현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구체적인 지도인데 아마 보이시죠? 두 곳에다가 상자를 쳤어요. 하나는 르시트, 하나는 이티타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아, 저 빨간색님. 그래서 여기 이제 르시트랑 이티타위를 표시를 했는데 사실 이티타위는 12왕조 시대 때의 새로 지어진 수도예요. 이건 문헌으로도 확인이 돼요. 근데 문제는 국악적으로 아직 확인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 다만 추정컨대 저 르시트라고 불리는 저 르시트는 이제 오늘날의 지명이고 저 근처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추정을 해요. 이집트 국악계의 어떤 과제 중에 하나가 이티타위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중앙국 시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티타이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긴 하는데 이 티타이를 쓸 때 이렇게 써요. 두 개의 땅 두 개가 같은- 그게 타위고 그 이제 위에는 위에 쓰는 뭐예요? 이티라는 그 동사. 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메제드가 잘못 뒤집어 쓴 줄 알았어요. 메제드가 이거 위에 뒤집어 써야 되는데 잘못 뒤집어 쓴 맞아요. 메제드인 줄 바람, 알았어요. 바람 많이 불 때. 비슷하네요. 그러네 진짜. 예. 그래서 이티타이라고 그렇게 쓰는데 그 지명 주변에 이렇게 성벽처럼 표시를 했잖아요. 네. 저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성벽을 표현하는 그 글자인 건 맞거든요. 근데 아마도 티타이는 국악적으로 잘 확인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룩소르나 멤피스처럼 엄청나게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성벽을 쳐가지고 왕궁 중심으로 된 조그만 행정도시 같이 도시가 건설되지 않았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국악적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이티타위를 그 르시트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 그게 사실 거의 제일 중요한 근거인데 네. 요 아메네메트의 두 번째 무덤이 근처에 만들어져요. 그 아메네메트 1세는 테베에서 왕위에 올랐다가 거기서 무덤 짓다가 수도를 북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옮기고 와서 그 수도 근처에다가 다시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피라미드죠. 어. 등장했다. 네. 드디어 진짜 벽돌로 만든 피라미드. 근데 얘는 사실 진짜 벽돌이라고 하기 약간 약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